SBS 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겨울에는 따뜻한 라떼가 마시고 싶더니 이제는 점점 아이스 커피가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우리의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옷들도 가벼워지고 색감도 보다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네, 오늘 이은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는 여러분들께 패션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스치는 계절입니다. 바로 봄인데요. 이 따뜻한 날씨에 걸맞게 스타일 지수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스타일의 신선함을 더하고 싶은 남성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스카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디자인과 또 연출법에 따라서 다채로운 인상을 부여하는 스카프는 전체 룩의 뉘앙스를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단 스카프에 익숙한 애티튜드와 또 세련된 연출법은 센스 있는 우리 패션 피플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법입니다. 네, 올봄 우리 남성분들이 주목해야 할 스카프의 종류와 연출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스카프 연출법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심하게 한번 둘러맨 듯한 이 풍성한 실루엣이 있고요. 또 타이처럼 이너에 넣어서 임팩트 있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연출법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함께 해보시죠. 네, 컷앤소운 안으로 넣어서 임팩트 있는 연출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좌측에 있는 그림입니다. 길거나 혹은 짧거나로 요약되는 올봄 스카프의 연출법입니다. 이너로 입은 폴로 셔츠 컬러 속에 이 스카프를 넣어서 연출하면요, 포멀한 룩을 탄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진중한 느낌 주고 싶으시다면 코튼보다는요, 우아한 천연 실크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우측은요, 길게 늘어뜨린 풍성한 실루엣을 연출하는 건데요. 재킷과 톤온톤 컬러의 스카프를 선택하셔서 화려한 넥라인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눈에 띄는 컬러와 또 패턴이 타이드업을 하지 않아도 풍성한 V존을 완성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카프가 흐트러질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 시즌에는 또 한 종류죠. 스카프의 한 종류인 이 반다나가 다양한 형태로 런웨이를 점령을 했는데요. 화려한 컬러와 또 독특한 패턴, 그리고 100% 코튼 소재로 편안하면서도 또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워크웨어 빈티지 무드나 경쾌한 분위기를 불러넣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반다나를 활용하는 연출 방법 두 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개성 넘치는 스타일링인데요. 반다나를 고를 때는 크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반다나를 매듭을 지으면 자칫하면 목이 두꺼워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셔츠와 스웨트셔츠 사이로 매듭을 지어 넣어주면 단조롭던 캐주얼 룩이 단번에 특별해집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반전을 유도하는 카우보이 스타일링인데요. 산뜻하면서도 계절감이 느껴지는 포인트 컬러 반다나는 아우터 안으로 넣지 말고 과감하게 밖으로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포멀한 더블 브레스트 슈트에 반다나를 매치하면요, 클래식하면서도 신선한 멋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스카프가 지니는 화사한 무드를 전체 룩에 더하는 에센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키한 촉감과 또 광택이 어우러진 실크 스카프죠. 럭셔리한 분위기와 우아함을 또 드러내는 전천후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크 소재의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또 부드러운 남자룩까지 보이게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평소에 즐기는 스타일의 실크 스카프 살짝 매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목에 가볍게 두르는 것만으로도 스타일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실크 스카프 활용 포인트 두 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니트와 매치해서 세련된 느낌을 가미하는 건데요. 실크 니트 소재와 함께 할 때는 우아함이 배가 됩니다. 또 실크와 니트의 부드러운 촉감, 또 특유의 편안함이 어우러져서 남자의 넥라인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스카프를 선택할 때는 함께 매치할 의상의 컬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니트와 컬러를 통일한 이 폭이 좁은 스카프를 니트 안으로
살짝 넣어서 연출하면요, 보다 세련되고 또 단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타이의 자리를 대신하는 스카프인데요. 본래 스카프는 신사들의 필수 장식품이라고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넥타이의 기원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인데 실키한 촉감, 또 다채로운 컬러가 선사하는 화려함은 남자들이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크의 우아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면 한 번만 둘러서 부드럽게 흐르는 소재의 결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타이형 형태의 스카프를 골라서 살짝 흐트러진 느낌으로 감아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 셔츠 위에 타이를 대신한 스카프는요, 스타일의 폭을 넓혀주는 무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풍성한 느낌을 주는 롱 스카프는요, 또 자연스러운 구김이 돋보이는 그런 소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원한 리넨 소재를요, 의도적으로 구김 가공한 이런 클링클 소재라면 아무렇게나 둘러도 멋스럽기 때문인데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스카프는 목에 한 번 감아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주시거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OK 사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패턴이나 장식이 있는 스카프 할 때는요, 이 주얼리나 타이 등 액세서리를 과감히 또 배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롱 스카프를 활용한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건데요. 스카프를 슈트와 함께 매치할 때는 절제된 우아함을 은근하게 표현하는 것이 포멀함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킷 위에 롱 스커프를 거치면요, 타이던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V존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유로운 리넨 소재 스카프를 선택해서 바람에 휘날리는 스카프의 감촉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드레스한 분위기를 더하고 싶으실 때는 또 턱시도풍의 셋업의 화려한 장식적 요소와 블랙 스카프를 매듭지어서 연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셔츠 컬러 사이로 롱 스카프를 매치하면 맨살이 부드럽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또 드러나기 때문에 섹시함이 또 배가 되는데요. 롱 스카프를 매듭지어서 앞으로 늘어뜨릴 때는요, 양쪽 길이를 다르게 해야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키가 커 보인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 정도 길이의 니트 스카프는 편안하고 또 경쾌한 느낌을 선사하는데요. 가장 적당한 길이로 자유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볼륨감을 극대화한 맥시 스카프는 또 어떤 느낌을 줄까요? 네, 아름다운 패턴의 오버사이즈 스카프 한 장만 걸쳐도요, 이 멋스러운 남자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렇듯이 이 소재와 길이에 따라서 확연한 분위기, 다른 분위기를 선사하는 것이 스카프인데요. 시선을 사로잡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맥시 스카프의 체크 포인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경쾌한 패턴의 니트 스카프인데요. 이번 시즌 런웨이 앙상블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스카프 연출법입니다. 이 스카프와 카디건의 소재를 통일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선사하는데요. 이 스카프를 중심으로 한 상의의 화려한 패턴 덕에 리조트풍으로 연출하기도 좋습니다. 이 무심하게 한 번 걸친 애티튜드는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드라마틱한 스타일의 변주입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유연한 스타일링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서정적인 수치화를 연상시키는 은은한 패턴의 맥시 스카프를 둘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이 스카프 자락, 또 자연스러운 드레이프, 봄에 어울리는 화사한 컬러는요, 단번에 여러분들 시선을 사로잡게 하는 요소입니다. 셔츠 위에 과감하게 둘러보면요, 이 섹시하고 또 자유분방한 느낌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션 피플들을 위한 아이템이죠. 이 스카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스카프는 멋내기용 뿐만이 아니라 이 봄 자외선 차단 효과에도 좋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고 봄이 오듯이 여성분들의 손에도 점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바로 네일의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여성분들을 위해서 네일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파스텔 네일인데요. 겨우내 친했던 바로 톤 다운된 컬러와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죠. 이제 로맨틱함으로 여러분들의 손끝을 물들일 때입니다. 바로 로맨틱한 무드를 표현하는 데는 파스텔 컬러만한 게 실은 없는데요. 네, 이번 SS 컬렉션 백스테이지 모델들의 손톱에는요, 유독 딸기우유 핑크와 라이트 블루가 눈에 띕니다. 파스텔 컬러는 손가락이 가늘고 또 하얀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지만 손가락이 굵거나 또 피부톤이 어둡다고 실망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손톱 전체를 칠하는 것보다 이 손톱 끝이나 안쪽만 칠하는 프렌치나 딥프렌치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도 좋은데요. 펄감이 없는 파스텔 네일을 바를 때는 결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에 바르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BBD 컬러에는요, 느끼지 못한 여성스러움과 또 고급스러움을 가진 파스텔 컬러 하나면 봄 기운을 톡톡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또 다양한 네일 디자인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시스루 네일도 대세라고 합니다. 네일 아트에도 이제 여백의 미를 적용해 볼 그런 시기가 온 것인데요. 맨 손톱이 보이도록 비워두는 것이 포인트인 바로 이 시스루 네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비디한 컬러를 시도하긴 다소 부담스럽다면 손톱의 아웃라인만을 그리거나 부분만 칠하면 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일 아트가 서툴다면 손톱에 네일 스티커를 붙이거나 또 오브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일 아티스트 전민지 씨는요, 시스루 네일을 연출할 때는 10손가락 모두에 똑같이 연출하는 것보다 조금씩 변화를 주거나 두세 손가락만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유니크해 보일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살짝 비치는 시스루 룩이 매력적인 것처럼 이 네일 아트도 메인 손톱을 살짝 드러내면 매력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톱에서부터 물드는 봄 소식, 네일 아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디자이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스텔라 맥카트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는 1997년이죠. 매우 이른 나이에 클로에 수석 디자이너로 성공적인 출발을 했고요. 또 대중적인 유명세를 치르며 급성장한 그런 디자이너입니다. 네, 그녀는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딸로 어려서부터 셀러브리티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켜서 에코시크와 윤리적인 트렌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H&M 등과 수많은 컬래버레이션으로 폭넓은 대중들에게 또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는데요. 변덕스러운 패션계의 강철 스텔라로 불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는요,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학이죠. 이곳을 졸업하고 나서 26살이라는 매우 이른 나이에 프랑스 브랜드 클로에의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확실히 그녀와 또 쇼 비즈니스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녀의 친구들 중에는 쇼 비즈니스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리브 타일러, 케이트 허드슨, 기네스 펠트로처럼 그들 중에 대다수는 스텔라의 경우와 비슷하게 유명 연예인들의 자제들이었죠. 네, 그러나 스텔라 맥카트니에게 있어서 가문의 명성은 양날의 칼처럼 또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면서 그녀로 하여금 맥카트니라는 자신의 성과 투쟁하도록 했습니다.
네, 디자이너죠. 칼 라커펠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의 성공 원인을 비틀즈 멤버로 유명한 아버지 때문인 것으로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스텔라의 성장과 재능을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네, 그러나 스텔라는 결국 자신이 재능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사랑하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 권력과 또 능력이 있음을 또 당당히 보여줌으로써 비평가들이 잘못 알고 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스텔라는 1996년 프랑스 여성복 브랜드 클로에의 대표 아이템이죠. 이 무니르 무파리즈에 의해서 클로에의 수석 디자이너로 스카우트 되게 됩니다. 당시 클로에는 47년째 된 오래된 브랜드로 칼 라거펠트가 이끌던 1970년대 절정기를 맞게 됐는데요. 그리고 1983년 그가 떠난 후에 광채를 잃고 다시는 갱생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클로에 하우스의 새로운 디렉터를 임명함으로써 무척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죠. 무파라즈는 무려 41명의 후보를 인터뷰한 끝에 스텔라의 강한 캐릭터와 또 여성복과 의복에 대한 그녀의 이해력에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션 스쿨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보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를 클로에의 공식 수장으로 만든 것인데요. 스텔라 맥카트니의 첫 번째 클로에 98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 그녀는 숙련된 테일러링 기술을 바탕으로 레이스 패티코트 스커트를 강조한 룩을 섬세하고 또 유동적인 여성스러운 1970년대 패션의 현대적 재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컬렉션에서 그녀가 선보인 군더더기 없는 또 깨끗한 라인과 섬세하고 또 섹시한 로맨틱 룩은요, 곧이어서 다른 디자이너들에게도 강한 영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스텔라의 리더십 하에 클로에 매출은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클로에를 브랜드의 기존 고객층인 중년 여성들에게서 벗어나서 다소 펑키하고 약간의 섹시한 라인으로 재창조한 그녀의 능력 덕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그녀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원했던 것을 창출한 것입니다. 이제 클로에는 스텔라의 스타일에 열광하고 또 새롭게 젊은 고객을 확보했을 뿐만이 아니라 케이트 허드슨, 니콜 키드먼, 카메론 디아즈와 같은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들과 또 심지어 팝 가수 마돈나까지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로서 이름을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텔라가 클로에에 영입된 지 2년 만에 판매고는 4억 2천만 달러에 달했고요. 그녀는 임기 동안의 판매는 500%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워싱턴 포스트지는요, 스텔라 맥카트니의 클로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클로에는 훨씬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형되었다. 네, 스텔라 맥카트니는 엄격한 채식주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동물 보호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열렬한 동물 권리 옹호자였던 그녀의 어머니 린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동물 착취를 반대하는 스텔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패션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녀 자신이 동물 재료를 배제한 채 환상적인 패션을 창조하기로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네, 초기에 그녀는 베지테리언 슈즈를 만들어서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2009년 스텔라는 타임지가 선정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그녀의 사업 모델은 많은 이들에게 에콜로지와 윤리적인 트렌드 확산의 중요한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텔라는 강한 신념과 함께 환경을 위한 그녀의 에코 디자인은 2008년 이후에 이 패션계에 불어닥친 불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라인의 런칭과 그리고 샵 오픈을 가능하도록 해주었는데요. 실제로 스텔라 맥카트니의 전 라인, 즉 기성복과 란제리, 그리고 액세서리와 화장품, 아디다스 스포츠웨어, 갭 아동복 등 모두 스텔라의 오가닉 원리들과 일치하는 것들을 제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라는 자신의 브랜드가 환경 친화적으로 알려지는 데 무관심했고요. 에코 디자인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소비자들이 동물 가죽에 전혀 쓰지 않은 에코시크를 구매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쿨한 구두나 지갑을 디자인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네, 그녀는 모든 것들이 내부로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텔라의 구두는 길고 타이트하게
맞는 허벅지 높이의 레깅 부츠처럼 분명 우리의 상상력을 북돋우면서 그로 인해서 환경 친화적인 이미테이션 가죽 제품을 실제 가죽보다 70% 이상 비쌀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믹스 매치를 통한 균형 감각, 이것이 바로 스텔라 맥카트니의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텔라는 꿀루에를 그녀 이전의 수장이었던 칼 라거펠트 하에 있었던 시절만큼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디자인으로서 그녀가 고수한 스타일이 그녀 자신에게 자주 선택했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의복과 또 어디에서나 입을 수 있는 여성적인 드레스와 잘 재단된 재킷 조합과 같은 이 복잡하지 않은 의복이라는 점에 있었는데요. 그녀는 세계 최고의 남성복이 만들어지는 세빌로우에서 일을 하면서 거의 완벽한 테일러드 재킷을 만드는데 숙달이 됐지만 그것은 결코 수트와 팬츠와 함께 묶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는요, 좀 더 섬세한 빈티지룩 드레스와 테일러드 재킷을 믹스하곤 했는데 특히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점프스트, 바로 그러한 것들이 대표 사례가 됩니다. 네, 스텔라는 다수 기업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녀는 아디다스와 H&M,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갭과 레스포삭 등과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럭셔리 상품보다는 폭넓은 이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스텔라는 거대 의류 브랜드 아디다스와의 장기 계약으로 아디다스 바이 스텔라 맥카트니 라인을 시장에 도입을 했고요. 이 라인에는 체육관, 그리고 요가, 테니스, 러닝, 또 수영과 춤, 골프, 그리고 겨울 스포츠 등을 위한 여성용 액티브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디다스 바이 스텔라 맥카트니에 대한 그녀의 목표는 당시 지나치게 기본적이고 또 유사한 디자인 중심의 여성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여성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입고 싶은 액티브웨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인은 2005년 2월 아디다스 직영점에서 첫 출시가 됐고요. 스텔라 맥카트니의 미학과 또 아디다스 스포츠웨어의 기술이 잘 조합이 되면서 페미닌하면서도 실용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디다스 바이 스텔라 맥카트니는 일반 스포츠웨어보다 훨씬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확산이 됐고요. 여성 스포츠웨어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05년 맥카트니는 한때 그녀에 대한 비평을 서슴지 않았던 디자이너죠. 칼 라거펠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스웨덴을 기반으로 한 대형 패스트 패션 업체인 H&M과의 협업을 시도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스텔라 맥카트니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컬렉션은 약 400여 개의 H&M 스토어에서 단 몇 분 만에 소진이 되면서 그녀의 성공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텔라 맥카트니는 의류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라인들을 확장함으로써 중요한 사업적인 성과를 보였는데요. 2006년에는 패션의 동물 가죽의 사용을 중단하면서 채식주의 액세서리 라인을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나일론, 벨벳, 비닐과 같은 인조 소재와 천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동물 권익 옹호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들 역시 매료될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텔라 맥카트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BS 금융투자입니다. 종목 번호는 138930입니다. 네, 경남은행 자녀 지분 인수를 통해서 100% 자회사 편입으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고요. 대선 비용 감소와 또 외형 성장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주식회사 BS투자증권, BS캐피탈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BS저축은행, BS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식회사 BS정보시스템 등을 자회사로 보유한 BS금융그룹 지주회사인데요.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순이자 마진의 하락으로 우려가 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성장을 모색 중입니다. 네, 롯데지가가 현재 13.12%로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은요.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BS 금융지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커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커피가 만들어지는 소리를 맛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눈으로 함께 즐긴 커피 어떠셨나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커피 한 잔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봄바람이 불면서 여러분들의 옷에 봄도 함께 찾아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